미국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부진하는 등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재료가 엇갈렸습니다. 법무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 기간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 수속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한 일반 종합건설회사는 총 306개사로 2009년에 241개사에 비해 26.9% 증가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곳은 총 543개사로 14.3%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돈이 급증해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현황이 상당히 좋았죠. 장중에는 212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다시 쓰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는지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20선을 넘어서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요. 이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0.2% 정도 오르면서 211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5%,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부동산 관련주들은 이 규제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주가 흐름 자체도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1% 넘게 오르면서 중국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증시 모두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악재와 호재 모두 다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호재 쪽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현지지수 모두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춥네요. 네, 많이 추운데 그래도 증시 자체는 참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이거든요.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주면서 다시 국내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역시나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시장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찍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장중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매도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서 지수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지수에 버팀목이 돼줬던 기관들이 일단 매도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어제 외국인들이 3,63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부분이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를 좀 잠재우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시장은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이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현물과 선물에서의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익 잔고 같은 경우에 매수 차익 잔고가 약 8조 원대 초반으로 상당히 좀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차익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기 자금으로 있는 물량들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그 시기는 대략 한 구정이 지난 이후에 한번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는 차익 잔고가 상당히 줄어 있는 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의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저항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 업종별로 특징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전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어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전기전자 쪽으로 큰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주가는 좀 부진했어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 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적과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 구간에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사실 그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IT랑 자동차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명암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어떠느냐에 따라서 예상치에 부합했느냐 혹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실적 시즌이라 사실 그런 부분들에 좀 예민한 그런 모습이지만 기초적인 그 주가의 체력은 어떤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느냐 내지는 향후 전망이 어떻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정 전까지는 저희 나라 실적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명암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구정 이후에 다시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 좋아질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어제는 다소 IT 쪽이나 자동차 쪽이 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은 구정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종목이 슬림화되면서 IT랑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조선화학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는 좀 유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IT 쪽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바닥론이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태인 만큼 앞으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IT 쪽 그리고 자동차, 조선화학 쪽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화학 쪽도 IT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현대차 실적 내용이 또 발표가 됐어요. 네네. 네, 실적 내용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좀 차갑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고 오늘 기아차가 실적 발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아차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실적 발표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다기보다는 생각했던 만큼 상승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는 측면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그런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그런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른다라는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만 원, 6만 300원 고점 찍고 그 이후에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는 계속 자동차 쪽에 관심을 보자라는 부분은 작년 실적이 아니라 이제 올해의 실적. 올해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로 IT나 자동차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경기가 살아나면은 대부분 전자제품 내지는 이제 자동차를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차 올해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쪽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네요.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이 조선주들도 보니까 요즘 들어서 추세를 또 살려나가고 있어요. 어제 대우조선해양도 수주 소식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이 장중에 50만 원 넘어서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업종도 조선업종이지만 사실 조선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게 지금 다른 비즈니스 쪽으로 약간 세일즈 포인트를 점차 넓혀가는 그런 지금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라든가 태양광 이런 발전 설비들 따라서 지금 현재 완벽한 조선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선에 의해서 물론 올라가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영역이 좀 확대된다. 비즈니스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주가 예상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한해운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조선주가 장중에 낙폭을 좀
크게 키웠다가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온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한해운 법정관리 들어간다 소식이 전해진 그 날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선주에 상당히 좀 미비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지금 뭐 빅3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 탄력이 계속해서 좀 상승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사실 뭐 그나마 좀 못 오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주 전망 올해도 작년만 못지않은 그런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주가에도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변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 오늘의 밑그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의 변수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좀 강화가 되느냐. 사실 좀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선 지가 약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일, 26, 27, 3일간에 걸쳐서 매수를 돌아섰고, 어제 같은 경우에 3,6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전일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매수를 해주는 모습.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현물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강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 연휴, 지금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사실 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간 단위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의 전기전자, 자동차 쪽으로 치중해 있는 그런 모습만 봐도 일단 3,600억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동차나 IT 쪽에서 계속해서 뭐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장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또 설 연휴가 껴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장에서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은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그 장이 상당히 좀 초반부터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장이 열리는 날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로 지집을 하는데요. 일단은 구정 연휴 전에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이 남았는데, 일단은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약 30에서 40% 정도 그렇게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구정 연휴 이후에 이제 첫 거래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정 연휴가 끝나면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IT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은행 업종들도 상당히 좀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정 연휴 이후에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현금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 관심 업종을 몇몇 업종을 말씀을 해 주셨죠. IT, 화학, 자동차 이런 쪽으로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현금 보유 비중도 한 30에서 40%는 꾸준히 들고 갈 것을 권장을 해 주셨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설 연휴 이후에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늘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그런 종목들 일부는 좀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조선주 중에서 지주사인 STX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뭐 STX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서 올해 뭐 STX 조선해양 그리고 페노션의 이제 실적 증가에 따라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 증가하고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STX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상으로 현저히 지금 주가가 낙폭이 과대돼 있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TX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주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TX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굉장히 지금 그 장기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해주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구간에서 어제 종가가 34,100원, 지금 34,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저항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4만원권, 약 201선, 주봉상 201선이 한 4만원권입니다. 따라서 4만원, 그리고 지금 전고점 부분이 37,500원, 그래서 37,500원에서 4만원 사이, 37,500원이 넘어가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손절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좀 짧게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3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부근은 지금 최근에는 뭐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3만 원 기준선, 지금 밴드상 그 21선 기준선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급등했었어요. 10% 네, 넘게 그렇죠. 올랐었는데 부담스러운 면은 없을까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뭐 방금 차트에서 살펴보셨지만은 네네. 일단 그 1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어제는 다소 좀 이렇게 갭상승 음봉이 떴습니다. 갭상승 음봉 이후에 저점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10% 상승했던 그날 종가 이상에서 끝났다는 그런 부분은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 매도세보다 더 강력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3일 동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55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기관 쪽에서는 뭐 투신을 비롯해서 연기금 쪽에서도 어제 15만 주, 투신 11만 주 계속해서 좀 함께 기금까지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기관의 수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할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STX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심 종목 한 종목 살펴봤는데 지난주 종목을 한번 AS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을 살펴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금융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기대뿐만 아니라 뭐 금리 인상을 이미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순이자 마진 개선은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좀 반영될 거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수급적으로 좀 약간 기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좀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만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기관 쪽에서 588만 주의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거래량을 실으면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한 210만 주 정도 이제 순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기관의 500만 주 이상 매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쩔 수 없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매도 쪽을 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기금 쪽에서 100만 주 정도 그리고 투신에서 370만 주 정도로 지금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차트를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금융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바닥은 잡았고 그 이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수 추천드렸던 가격이 이제 15,700원 정도입니다. 15,700원 이번에는 거래량 실리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기관 매도가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가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17,200원 부근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7,200원 부근 다시 한번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61선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이탈은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면 일단은 매수하시는 분들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잘라놓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보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되 오늘 손절가를 이탈하면 일단 자르고 다시 한번 노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1,2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정도인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순 매수 쪽으로 전환하는 양봉 캔들의 흐름이 좀 나올 때가 이제 매수 진입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600만 주 양봉이 떴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 손절 이후에 노리는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최희승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성남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뉴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 네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에 따라서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다음 주 초반 이틀만 개장하고 아마 긴 휴가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명절 전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들고 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오늘 저녁부터 긴 휴가를 좀 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질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에서는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연휴 중에서 그 해외 증시는 또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변동 가능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어떤 긴축 우려감들도 살아있고 또 어제 그 일본 신용 등급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간밤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엔화 약세의 흐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불안 요소로 좀 잔재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다소 관망하시는 쪽이 좀 바람직하겠고요. 금일이 또 무엇보다도 일주일 장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그 대응을 오히려 시장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차라리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즐거운 연휴를 맞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오늘장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최희승 대리의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연초부터 시작해서 태양광주들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그런 주식의 여러 주식들의 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린 에너지 투자를 2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한 번씩 꿈틀꿈틀 움직였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방막 태양전지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그러한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면서 최근 그 강세 흐름을 좀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좀 먼저 좀 말씀드릴 그 종목은 동진 세미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LCD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그 태양전지와 2차전지 분리마켓 등의 이제 전극 재료 매출들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 그 터치 패널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추가적인 좀 성장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1월 동안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을 좀 보여지겠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눈에 좀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삼각수렴 패턴 정도는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바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작년 그 7월 그리고 한 11월쯤에 어떤 6,750원 정도를 그 기록을 했던 고점을 형성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저점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점차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연결을 쭉 했을 때는 좀 한 시점으로 좀 그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한 저항으로 좀 그 나타날 수 있었던 6,750원의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좀 돌파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흐름에 있어서도 참 좀 눌림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다 끌어올려 놓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서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관망 내지는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의 그 매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6,750원이 좀 강력한 그 지지 라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6,750원 부근에서 좀 분할적으로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좀 한 8,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러한 그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에 어떤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로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깨지고 내려와서 6,000원 정도까지 오히려 내려온다면 거기서는 재차 그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러 주식들 보면은 한번 급등한 이후에 들어갈 자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진세미켈 물론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은 뭐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 잡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이제 어제 좀 조정을 좀 장중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좀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버린다면 좀 너무 급하게 좀 쫓아가시는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공부 정도나 어떤 경력에 따른 좀 고수 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쫓아가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다음을 좀 기약하시는 게 좋겠고, 분할적으로 매수해 나가시는 부분이라면 오늘 어떤 시가 정도 부분에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1차적인 매수를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한 6,750원 정도, 그러니까 6,8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의 2차적인 매수, 그리고 6,700원 이하에서 마지막 3차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철저하게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접근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캡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저희가 그 속에서 뉴스를 찾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CJ 오쇼핑이 일본 진출했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의 그 홈쇼핑 업체를 60억에 인수 계약한다는 맺었다는 소식이 좀 밝혀졌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CJ 오쇼핑이 중국과 인도에까지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그 연사마 어떤 그 한류뿐만 아니라 아이돌에 대한 한류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어제도 또 뉴스에 또 많이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국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한류 열풍을 타고 어떤 건강과 뷰티 제품들, 그런 이제 관련된 제품들까지도 좀 긍정적인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 락앤락이랄지 뭐 한경이 그 어떤 제품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다른 그 국가에서 좀 히트를 쳤던 부분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진출 가능성들이 있고 또 거기서도 또 긍정적인 그런 매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CJ 오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 진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많이 그 부동산 시장과 전세 관련돼서 좀 많이 보실 텐데 뜨겁게 전세난이 나왔던 것보다 더 이슈가 떠오른 것이 홈쇼핑에서 아파트 전세 방송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소비 패턴들을 많이 바꿔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시장 시각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적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파가 워낙 길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웬만해서는 밖에 좀 나가기가 싫어지고 또 집에 오게 되면 좀 나가기 싫어지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설 수혜주로 같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까지
좀 그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를 좀 같이 나타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CJ 오쇼핑도 그 동익 세미캠처럼 1월 한 달 내내 좀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제 그런 그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그 추가적인 상승세나 여러 가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매수가는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이제 그 바로 이렇게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한 눌림을 이용한 그 한 26만 원 정도 부분까지 좀 눌림을 이용한 매수를 갖자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4만 9천 원 정도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로 마찬가지로 우선은 좀 그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오쇼핑 살펴봤습니다. 매수가 26만 원 선, 목표가 28만 원 선, 손절가 24만 9천 원 선, 이렇게 함수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당장은 흐름 자체가 더딜 수도 있는데 조금 참고 기다려보고, 오히려 좀 눌릴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동진 세미캠, 그리고 CJ 오쇼핑,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김성남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상승세가 일부분 나왔습니다. 혼조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유럽에서는요. 그래도 호재 쪽에 더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지만 기존 주택 매매가 좋게 나왔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약간씩 엇갈렸지만은 그래도 상승 쪽으로 더 힘을 실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 연휴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막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0.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0.5%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실적이 호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삼성전자는 어제 장중에 100만 2천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되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선 안착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급등했었죠. 50만 원 선을 회복한 이후에 오늘 단단히 지지받고 있고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이 38%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요구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유를 가만 분석해보니까 실적이 좋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기대치에 의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미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좀 거두겠다 이런 측면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0.3% 오르고 있고요. 요즘 정유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SK이노베이션 어제 4%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기아차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KB금융 0.8%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미약하게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과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준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00% 정도 급증했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좀 시원찮았거든요. 오늘은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5% 넘게 급등하면서 하루 늦게 이 호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LG전자랑 보합권, LG 역시 약보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0.5% 내리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어제 4% 넘게 급등했었는데 유통업계 최초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이후로 어제 4%대 급등세를 이뤘고요. 오늘도 그 미온이 남아있네요. S-오일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1.3% 내리면서 109,000원 찍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3%, 우리금융 역시 오르고 있고요. 최희승 대리 말대로 다시 반등이 시작됐네요. 지금 손절가는 깨지 않았습니다. 14,600원 선 손절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이 깨질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손절을 했다가 600만 주 양봉이 뜰 경우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우리금융 매수를 하실 분들은 잘 살펴보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이 1.8% 현재 내리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0.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KT가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5%대 지금 배당률을 기록했는데 2,400원 정도 배당을 한다 그랬나요? 네, 그런 소식을 들려왔고요. 삼성화재는 1% 밀리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0.8%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밀리고 있습니다. NHN이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 0.4%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 내리고 있고요. 2113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5% 오르고 있네요. 530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530 좀 단단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이 실적 효과에 따라서 어제 거의 6% 육박하는 급등세 보였었는데요. 오늘 역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CJ 쇼핑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나봤습니다. 초반 흐름 좋습니다. 26만원 선 접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매수가 가까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기 싫다 그런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0.3%, 포스코 ICT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토리 보합권이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괜찮았죠. 오늘도 강보합권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동서, SFA, 네오스게임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GS홈쇼핑 역시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 장세를 타고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태용이 0.6%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SK컴즈, 아토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은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차바이오헨 현재 약보합입니다. 성광밴드 보합권, 멜파스, 태광, 강세입니다. 하나투어 역시 보합이고요. 실리콘웍스 달리고 있네요. 0.5%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성용 광전투자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코코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0만원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젠백스 2.7%, 테크노세미캠 1.6%, 이오테크닉스가 1.3% 급등하면서 아래쪽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5% 오르면서 531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내리고 있습니다. 1112원 8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약세입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언제든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출발 상황 간단히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미국 모멘텀을 주도로 해서 국내 증시 역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조정의 빌미를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다만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는 역시 시장 전반적인 수급 동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섹터별,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요. 어제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이 3,500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단기적인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최근 사우디 증설에 따른 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이머지 마켓의 그런 인플레 우려를 완화시켰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의 강세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역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12,000선,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해서 13,000선 돌파 1,300선 돌파 여부가 국내 증시의 한 단계 레벨업을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그런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세장 펼쳐나가고 있는 하이닉스도 있고요. IT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업종별로 현재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노려볼 만한 업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역시 어제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금일도 주요 섹터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기아차 그리고 LG와 한진해운 등 주요 업종 대표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실적 결과와 함께 1분기 실적 전망도 함께 점검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화학과 자동차 정유업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실적도 좋았고 1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대로 주식을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 레벨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IT와 금융 섹터의 반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대표적으로 IT와 금융 섹터가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란 측면에서 일단 최근 매크로 측면의 그런 경기 회복 기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하이닉스도 역시 D램 현물 가격이 금일 8%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오면서 고점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역시 100만원 선 돌파를 위한 추가 상승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에 나서는 그런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 채권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 소식 종합해 볼까요? 네, 전일은 역계 환율 하락에도 1117원에 상승 개장한 환율은 역계 매도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1113.5원으로 반락을 하였습니다. 반락 후에는 결제와 유로 반락의 낙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은 이후 네고와 유로화의 반등 또 증시의 상승폭 확대에 1113.4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추고 전일 대비 1.5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S&P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으로 밤사이 엔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또 소폭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은 1112.5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는 1110원대 그 초중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P가 일본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조정 이유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지목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2002년 이후에는 처음이고 AA- 국가에는 중국, 대만, 쿠웨이트 등이 속해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2010년 말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98%로 능력에는 좀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에도 워낙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서 국가의 펀딩 능력에는 우려가 없고 일본 국채도 일본 개인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일본 개인들의 일본 국채 소화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일본의 재정 상황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달러에는 연초 들어서 이슈 부재 속에서 80엔대 초반 움직임을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료로 121평선이 위치한 83.1엔의 안착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을 시장은 일단 중장기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면서 그간의 랠리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 환율도 1110원 하향 테스트에 좀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개입 경계와 꾸준한 결제 등이 1110원 부근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일은 증시 동향에 주목하면서 1110원대 초중반 중시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죠. 채권 시장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소식 종합해보고 오늘 장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 국제금리의 상승으로 채권 시장은 약세 개장하였지만은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 영역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국채 입찰 호조로 하락을 하였고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로 채권 시장은 금일도 강세로 좀 개장을 하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2월 국고채 발행은 경쟁 입찰 6조 600억 원 수준으로 추가적인 비경쟁 입찰을 고려하면은 연간 발행 예정 규모 82.4조 원의 월 평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만기별로는 3, 5, 10, 20년물이 각각 1.5조 원, 1.96조 원, 1.6조 원, 1조 원이 발행이 되고 전월 대비 5년, 20년물의 발행 물량이 소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초 재정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월 균등 발행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다음 주 입찰 공백에 따라서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스퀘어 수준까지 축소가 된 이후에 추가 매도가 제한됨에 따라서 국채 선물은 캐리 목적으로 금일 추가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산적한 악재들과 다음 주 핵심 지표 일정을 감안할 때는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등 시에는 단기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103.5포인트대에서 1차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거시 정책의 핵심으로 물가 안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통제로서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를 하고 정부도 장단기 미시 거시 대책을 병행할 것을 시사를 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채권 시장의 경계도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중간 체크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주식 역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다가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선진국 시장으로다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 주 내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만하고 한국은 IT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도 24일 이후로다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유동 자금으로 봤을 때 이미 대만하고 한국은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시장으로다 편입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외국인 위주의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우정 사업국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쪽에 국내 매수 대기 자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께서 요즘 시장을 보시면서 관심을 한번 두고 계시는 그런 업종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설 연휴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끊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크게 두 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코스피 거래소 시장 위주고요. 하나는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서의 주도주, 기존 주도주라고 했었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IT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들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하고 기아차, LG화학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적 발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 전략하고 마찬가지로다가 기존에 있던 주도주였던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IT 쪽으로다가 이제 매수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단기간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금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그 하락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을 아마도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다가 아마도 2월달, 3월달이 지나가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나쁜 그런 코스닥 업체들에 대해서 퇴출주의보가 많이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다 연휴 전에 좀 이제 그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연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연휴 동안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그 기존 주도주 위주로다가 비중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종목이나 내수주 위주의 그런 좀 잘 주도주에 편입이 되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때문에 또 출연이 없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초반 흐름 자체는 약간 부진합니다. 0.2% 코스피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그나마 오르면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침체된 것 같은데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이 관련된 소식 추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투자해우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저희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 이런 관련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